정동춘 증인은 핸드폰을 몇 개 쓰십니까? 현재 2개 쓰고 있습니다. 그 검찰에 다 제출했습니까? 네, 다 제출했습니다. 그럼 박헌영 증인은 본인 명의나 가족 명의로 핸드폰을 몇 개 만들었습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제 핸드폰이 한 대가 있고요. 최순실 씨하고 고영태 씨가 요청을 해서 제 이름으로 2개, 어머니 이름으로 1대 이렇게 3대를 만들어서 그 중에 1대는 제가 쓰고 1대는 고영태 씨가 쓰고 1대는 다른 분이 썼는데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건데 그 장순호 씨라는 분이 그걸 썼던 걸로. 장순호요? 네네. 그 독일에 있는 분? 그러니까 독일에 있으신지는 모르겠고요. 그 SK 미팅을 들어갈 때 그 비덱 대표라고 해서 오셨던 분이고요. 비덱 대표요. 그러면 독일에서 지금 독일 검찰이 돈 세탁 혐의로 수사하는 그분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그거는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 좀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네. 장순호 씨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죠? 잘 모르겠습니다. 연세가 좀 근데 많으셨던 왜 이렇게 핸드폰을 많이 만들었습니까? 저한테는 일단 그 블루케이에서 업무용으로 써야 되니까 전화기를 업무용으로 쓰는데 왜 이렇게 남의 이름으로 막 만들어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요. 이 녹취록에 보면 최순실 씨가 핸드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한번 들어보시겠는데요. 여기에 이 전화하는 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이제 궁금해들 하셔서 제가 이분이 누군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인한테 전화해서 승낙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정동춘 이사장과 같은 K재단에 있는 노승일 부장입니다. 네, 좀 틀어주세요. 쟤는 쓸데없는 얘기 뭐하래요, 그거. 그 폰을 그래서 냈어요? 예? 그 폰을 냈대, 그래서? 그 폰, 예, 모르겠습니다. 그 폰을 제출했는지 어쨌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큰일났네, 뭐라고 얘기를 했어? 정말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핸드폰에 뭐 누군가 밝힐 수 없는 사람들하고 통화를 이 재단에서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정동춘 이사장과 박헌영 증인 얘기하시겠어요? 뭐 이상한 거 근무하면서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저 지금 나온 녹취록과 그러니까 관련해서요? 이 핸드폰. 네. 저게 아마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네네. 네. 근데 제 생각엔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 핸드폰을 왜 냈냐 이런 얘기가 제가 이제 아까 만들었다는 그 핸드폰을 1대는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2대를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핸드폰을 많이 만들어서 도대체 누구랑 통화를 하느라고 그렇게 핸드폰을 그게 최순실 씨하고 통화하는 용도였습니다. 그분은 정신없어서 어떻게 살아요? 그 많은 핸드폰을 만들어 가지고.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정동춘 증인은 안종범 수석하고 통화를 자주 했습니까? 전체 합해서 한 5번 전후가 네, 어떤 되는, 통화 내용이 뭐였습니까? 최초에는 이제 만나서 이사장으로 최종 낙점이 됐으니 대통령께서도 만족해 하셨다. 그래서 이사장으로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 재가가 났다. 났다. 그래서 근데 이 재단 이사장까지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장으로 선임이 됐는데 그 후에 이런 어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무튼 건으로 해서 한 5번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특검 발표를 보니까 정유라 소환 문제를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독일에서 정유라가 삼성이 사준 30억짜리 말을 타는 동영상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제 삼성이 사주려고 준비한 30억짜리 말을 2015년 9월 15일 날
독일 하빈에 위치한 카셀만 승마학교에서 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박재홍 증인에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안 나오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승마협회에서 나오신 박기범 차장 계세요? 네. 네. 저렇게 승마협회에서 어떤 특정 선수를 위해서 저런 지원을 한 적이 있나요? 말을 지원한 거에 대해서 네, 네. 협회에서는 특별하게 발을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오늘 도종환 의원께서 삼성이 200매덕을 지원했다 해갖고 계약서를 공개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삼성이 컨설팅 비용을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컨설팅 비용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승마협회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죠. 예,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018년 아시안 게임 및 세계 선수권 대회를 준비하는 해외 전지 훈련 이런 문건이 또 있는데, 여기에 보면 1차 지원 선수는 마장마술 정유연, 그리고 장애물은 박재홍, 이렇게 두 사람 이름이 거명이 돼요. 그런데 이 문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정유연을 위해서 아시안 게임과 세계 선수권 대회를 승마협회가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요, 승마협회는 그런 준비를 한 적은 없습니다. 승마협회는 준비한 적이 없어요. 그럼 예. 이게 다 삼성이 만든 문건인가요? 그건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잘 모르세요? 예, 네, 그러면 뭐 모르신다니까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박재홍 증인을 꼭 나오게 해야 하는 이유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석수 증인에게 아까 왜 사표를 내셨는지를 얘기하시겠다 그러고 지금까지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사직서 낸 이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7월 18일 날 우수석에 대해서 수사 의뢰한 이후에 청와대에서 이제 뭐 국기문란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서울지검에서 저희 자택하고 사무실에 대해서 전면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무실을 하고 뭐 이번에 그런 게 많이 압수가 됐지만, 휴대폰하고 업무 일지를 다 뺏기고 나면 공직자로서 더 이상 업무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더 고집을 피우는 것은 조금 억지스럽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박헌영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박헌영 증인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최순실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16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1월 달에 청담동에 더 블루케이가 설립이 되고 사무실이 열리고, 올 9월 3일 정도에 청담동에 소재한 그 더 블루케이 사무실을 철수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에 비록 우리 박헌영 증인이 K스포츠 소속이지만 자주 가서 업무를 본 게 맞죠? 맞습니다. 혹시 그 사무실에 근무하시면서 최근에 종편에서 문제가 됐던 그 태블릿 PC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 말씀은 그 태블릿 PC가 이번에 종편에서 문제가 됐던 그 PC가 맞습니까? 그건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PC가 종편에 공개됐던 PC라고 그 추정을 하는 이유는, 그 태블릿을 고용태 씨가 이제 들고 다녔었고 저한테 충전기를 사오라고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전기 아무거나 꽂으시면 되지 않냐 얘기를 했더니, 그 충전기가 아니다, 일반 충전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보여주길래 그거에 맞는 충전기를 사오라고 저한테 했었고요. 옛날 구형이었다. 네, 그래서 보니까 그 핀이 예전 거였고요. 예. 그래서 그걸 사오겠다 했는데 제가 그걸 못 사갔습니다. 그래서 고용태 씨가 그걸 가지고 저한테 핀잔을 좀 했고, 그런 관계로 제가 그거를 좀 알겠습니다. 기억을 하는. 네. 예. 그 우리 박헌영 증인은 고영태하고는 상당히 친분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 고영태 씨는 지난번 청문회에 나와서 자신은 그 태블릿 PC의 존재를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태블릿 PC 하나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것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는데, 혹시 왜 그렇게 증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증언하신 걸 보고 예.
저도 그래서 그 청문회를 봤을 때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 공태블릿을 제가 본 게 그 공태블릿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그 사무실을 비울 때 그 책상 안에 들어있던 태블릿을 봤기 때문에 보셨습니까? 네, 그 태블릿이 저 지금 고용태 씨가 얘기하는 그 공태블릿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검찰에서는 확보된 태블릿이 한 대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뭐가 진실인지 저도 사실은 좀 미스테리한 게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제 최순실이 사진이 그 안에 들어 있고 또 태블릿의 위치 정보가 최순실의 동선과 일치한다. 이런 등등의 근거를 내세우면서 최순실의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고영태하고 가까이 지냈던 고영태, 차은택 두 사람한테 그 최순실이가 태블릿 PC를 그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분들은 두 분 다 그 내용을 부인하셨습니다. 박헌영 증인은 어떻습니까? 한 8개월 이상 9개월 가까운 시간을 일주일에 3번 정도 최순실을 만났는데 그 최순실이가 그 종류는 아니겠지만 다른 태블릿 PC나 아니면 PC를 다루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최순실 씨가 태블릿 쓰는 모습은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고요. 그러면 다른 일반 PC는 잘 활용하던가요? 컴퓨터는 어느 정도 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면 그 태블릿 PC를 갖고 다니거나 그것을 쓰고 있는 모습은 못 봤다 이 말씀이죠? 그건 못 봤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는 것은 이 태블릿 PC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전화번호가 공개돼 가지고 뭐 욕설 문자를 포함해서 이게 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이 자리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하나의 사실로서 점검을 하듯이 거기서 시작이 됐다고 얘기하는 스모킹건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그 태블릿 PC의 진실도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역사 속에 기록하는 것이 저는 그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 조항규 증인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항규 증인께서는 본인의 해임이 2014년 11월 28일 보도에 따라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그 세계일보나 통일교 재단의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서 압력을 받아서 해임이 됐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 언론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주 위배 사항에 그 내용이 돼가 있습니다. 적시가 돼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12월 9일자 예. 세계일보에 나온 그 내용이 이 탄핵소추안 및 국정조사 쟁점에 대한 본지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보도를 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조항규 전 사장의 해임은 정윤회 문건 보도 시점 이전에 그러니까 11월 28일 이전이라는 거예요. 14년도 이전에 실시한 세계일보의 감사에 따라 가지고 세계일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적법하게 해임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는데 그럼 세계일보의 입장하고 조항규 정인의 입장하고는 명백하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의사록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조항규가 대표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해임한다. 그렇다면 거기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것이 적발됐기 때문에 해임한다라고 적시해야지. 그리고 그다음에 3월 26일 날 제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승소를 했습니다. 그 받으신 예. 그 감사 결과 이사회 해임 사유라든지 예. 결정문 같은 것들을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예, 예.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김종덕 증인, 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동계올림픽 위원장 사임과 관련해 가지고 네. 그 회장님께서는 정확한 설명 없이 네. 그냥 사임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사임했다 그러는데 본인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까? 예, 그 말씀을 드렸고 계속 회장님께서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냐고 그래갖고 제가 그건 나머지는 다른 건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정유라 소환 문제를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 독일에서 정유라가 삼성이 사준 30억짜리 말을 타는 동영상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제 삼성이 사주려고 준비한 30억짜리 말을 2015년 9월 15일 날 독일 하빈에 위치한 카셀만 승마학교에서 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박재홍 증인에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안 나오셨고 였습니다. 그분은 정신없어서 어떻게 살아요? 그 많은 핸드폰을 만들어가지고.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정동춘 증인은 안종범 수석하고 통화를 자주 했습니까? 전체 합해서 한 뭐 5번 전후가 네, 어떤 되는, 통화 내용이 뭐였습니까? 최초에는 이제 만나서 이사장으로 최종 낙점이 됐으니 아마 대통령께서도 만족해 하셨다. 그래서 이사장으로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 재가가 났다. 그래서 근데 이 재단 이사장까지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장으로 선임이 됐는데 그 후에 뭐 이런 어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무튼, 건으로 해서 한 5번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특검 발표 보니까 네. 장순호 씨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죠? 잘 모르겠습니다. 연세가 좀 근데 많으셨던 왜 이렇게 핸드폰을 많이 만들었습니까? 저한테는 일단 그 블루케이에서 업무용으로 써야 되니까 전화기를 업무용으로 쓰는데 왜 이렇게 남의 이름으로 막 만들어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요. 이 녹취록에 보면 최순실 씨가 핸드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한번 들어보시겠는데요. 여기에 이 전화하는 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이제 궁금해들 하셔서 제가 이분이 누군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인한테 전화해서 승낙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정동춘 이사장과 같은 K재단에 있는 노승일 부장입니다. 네, 좀 틀어주세요. 쟤는 쓸데없는 얘기 뭐하러 해요, 그거. 그 폰을 그래서 냈어요? 예? 그 폰을 냈어요, 그래서? 그 폰, 예, 모르겠습니다. 그 폰을. 정동춘 증인은 핸드폰을 몇 개 쓰십니까? 현재 2개 쓰고 있습니다. 그 검찰에 다 제출했습니까? 네, 다 제출했습니다. 그럼 박헌영 증인은 본인 명의나 가족 명의로 핸드폰을 몇 개 만들었습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제 핸드폰이 한 대가 있고요. 최순실 씨하고 고영태 씨가 요청을 해서 제 이름으로 2개, 어머니 이름으로 1대 이렇게 3대를 만들어서 그 중에 한 대는 제가 쓰고 한 대는 고영태 씨가 쓰고 한 대는 다른 분이 썼는데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건데 그 장순호 씨라는 분이 그걸 썼던 걸로. 장순호요? 네네. 그 독일에 있는 분? 그러니까 독일에 있으신지는 모르겠고요. 그 SK 미팅을 들어갈 때 그 비덱 대표라고 해서 오셨던 분이고요. 비덱 대표요. 그러면 네. 독일에서 지금 그 독일 검찰이 돈 세탁 혐의로 수사하는 그분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뭐 그것까지는 그거는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 좀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을 제출했는지 어쨌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큰일났네, 뭐라고 얘기를 했어, 정황씨.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핸드폰에 뭐 누군가 밝힐 수 없는 사람들하고 통화를 이 재단에서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정동춘 이사장과 박헌영 증인 얘기하시겠어요? 뭐 이상한 거 근무하면서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저 지금 나온 녹취록과 그러니까 관련해서요? 이 핸드폰. 네. 저게 아마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네네. 네. 근데 제 생각엔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 핸드폰을 왜 냈냐 이런 얘기가 제가 이제 아까 만들었다는 그 핸드폰을 한 대는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2대를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핸드폰을 많이 만들어서 도대체 누구랑 통화를 하느라고 그렇게 핸드폰을 그게 만들지? 최순실 씨하고 통화하는 용